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뒤 51일 만인데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옵니다. 자, 이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구속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지 5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1시 55분쯤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누구나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구속 취소 여부를 별도의 심리 없이 결정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한 달 가까이 검토한 끝에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 구치소에서 풀려나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나지 않고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 받아줬는데요. 첫 번째 이유, 기소할 때 구속 기한이 지났다는 절차적 문제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구속영장 심사 시간을 구속기간에 어떻게 더할 것인지였습니다.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위한 수사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건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반환된 건 19일 새벽 2시 53분이었습니다. 날짜로는 이틀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총 33시간 7분이 걸렸습니다. 날짜냐 시간이냐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엇갈렸는데 재판부는 실제 걸린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계산을 따르면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고 검찰이 오후 6시 52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 반환 시간이 확인 가능하다며 통상 날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에 걸린 기간은 구속기간에 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과 체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그동안 논란이 거셌던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법원은 수사권이 있다는 공수처 주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있으니 구속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여인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체포와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공수처는 내란죄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만큼 수사권을 인정받은 거라고 맞서왔습니다.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오늘 관련 범죄가 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윤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시킨 세 번째 이유, 계속 구속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박선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오늘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중 하나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현 상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재심을 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심 청구 우려를 들며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유죄 확정 판결 사흘 만에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46년 만인 지난달 5년 전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부장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재심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 기간을 임의로 나눴으며 관계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 두고는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도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대통령이 바로 풀려날지 키는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고 항고를 포기하면 즉각 풀려납니다. 여당은 포기하라고 야당은 청구하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막판 고심 중이라는 검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곤 기자, 아직 검찰이 결정은 안 한 거죠?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게 오후 2시쯤이니 이제 5시간째를 지나고 있는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아 윤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에 즉시 석방을 지휘할 수도 있지만 7일 안에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로선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나 항고 여부를 일주일 안엔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온 뒤 대검과 수사팀 내에선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긴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건 맞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에 이런 결정을 제시하며 검찰의 항고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검찰의 석방지휘 여부 결정을 계속 기다리는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자연길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아니,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당장 풀려나긴 어렵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다시 한번 구속 취소 여부를 따져보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윤 대통령을 풀어주는 업무는 교정당국, 그러니까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검찰 석방 지휘가 있어야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검찰이 오늘 법원 결정을 다퉈야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럼 풀려난다면 언제쯤 풀려날지, 그 결정은 언제쯤 날까요? 네,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불복해서 항고를 한다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구속이 정당하냐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되는데요. 네, 고등법원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만약 2심 결정에도 검찰이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다면 대통령 석방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바로 풀려나는 건 아니고 이게 또 법적 절차가 있는 거군요. 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윤 대통령 측도 아직 남아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아직 보석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보석을 판단할 재판부가 오늘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만일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한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면서 보석 청구는 기각할 가능성은 낮은 겁니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구속 취소든 보석이든 일단 석방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구속 취소나 보석 모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느냐 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구속 취소는 바로 석방되고 대통령의 석방 후 행동 범위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에 보석은 대통령 측에서 보증금을 내야 하고 특히 사건 관련자들이나 접촉, 연락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행동 범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법안이 이 구속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릴 거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도 또 사실인데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 이 사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체포적부심에 드는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됩니다. 이 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만큼 검찰이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심사에 걸린 시간이 23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루가 아니지만 자정을 지나면 이틀이다. 이게 검찰 계산입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23시간이면 23시간이지 이건 하루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법원은 자정이 끼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체포 기간이 달라지는 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지적 이 부분이 눈에 확 띄던데요. 네. 네, 그동안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 법원은 규정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으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한 상태라면 일단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대통령 관련해서. 그 결과에도 오늘 구속 취소 이 결정이 영향을 미칩니까? 네,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 이 문제만 따진 거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수사 권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니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영근 차장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풀려나게 될 경우 관저로 돌아오게 되죠. 벌써부터 측근들과 경호처가 분주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도착하면 일단 건강 상태부터 체크할 거라 하고 뭐 메시지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남동 관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경호부터 해서 좀 바빠졌다고요? 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관저 경호를 유지해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관저에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경호처는 관저 내부와 주변 경호 인력을 증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시 관저 앞으로 많이 모일 것을 고려한 그런 질서 유지 차원입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도착하면 김건희 여사 등 가족들과 우선 시간을 보낼 걸로 보입니다. 석방 이후 대통령의 첫 메시지도 관심이죠. 관저 도착 직후 짧은 대국민 메시지를 서면 형태로 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구치소에서 관저까지 이동을 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 집결해 있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저에 도착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첫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구치소 내부에선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실제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당장 외부 인사들을 만나기보다는 가족들과 시간을 갖고 대통령실 참모들부터 조금씩 외부 접촉을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사법 정의를 세웠다며 환영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항고를 포기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변호인단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환영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하러 간 이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구속 취소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이 법무부 교정당국에 석방을 지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나올 수 없습니다. 법에는 검찰의 항고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건 위헌이란 헌재 결정이 있다며 구속 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동일한 법원 결정인 만큼 같은 논리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서울중앙지검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대통령 석방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와 관저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구치소 나가 있는 장호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 기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다고요? 네,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이 결정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곳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고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 구치소 앞은 평소보다 10배 많은 500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석방 시점이 늦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구치소 쪽을 향해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한때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있었지만 경찰 통제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지지자들이 더 늘 것으로 내다보고 구치소 입구부터 인근까지 경비 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이 석방되면 돌아가게 될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 기자, 관저 앞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 대통령 관저 인근은 날이 어두워졌지만 계속해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곧 구치소 생활을 끝내고 이곳 관저로 돌아올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서울구치소 앞에 몰렸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시시각각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우리가 지켰다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의 빠른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의식하며 탄핵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때 헌법재판소 주변에 있던 집회 인파가 이쪽으로 몰려들자 경찰 측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18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또 관저 인근 도로에 차벽을 세워 관저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즉각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에 이 대통령실 내부는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라는데요.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이 내부에서 회의를 열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회의를 거쳐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관련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세 문장짜리 입장문에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 바로잡혔다 이런 말도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는 오늘 결정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가 읽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 남았지만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위법,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이어온 대통령 수사와 탄핵을 바로잡기 위한 용기를 법원이 내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 탄핵 심판이 본질인 만큼 더욱 자중하고 침착해야 한다는 기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났는데 그럼 대통령 석방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단순하게 보면요. 물리적으로 교정시설에 묶여있던 대통령이 풀려났구나, 또 자유로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대통령이 다시 찾은 자유로움은 지금 국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권 관계자, 판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무슨 판이 바뀌었다는 걸까요? 네, 첫 번째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동시에 대응하던 대통령이죠. 탄핵 심판은 막바지여도 형사재판은 계속입니다. 구치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접견이란 형태로 또 감시받는 공간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환경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호인과의 의견 교환, 주변과의 소통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진 것이죠. 글쎄요, 그 정도로 판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더 큰 판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대통령의 유일하고도 절실한 카드, 바로 여론전인데요. 영어의 몸이 됐던 대통령이 풀려나서 다시 대통령의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관저로 돌아옵니다. 구치소 안에 전언과 풍문으로만 전해 듣던 대통령의 육성과 몸짓을 마음만 먹으면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지지층이 열광하고 결집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제 풀려날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한 건데, 그러니까 막판 여론을 끌어올리기 이제 최적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우리가 봤던 장면 중에요. 이런 모습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체포 직전인 지난 1월 중순 관저에서 참모들과 산책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은 교정시설이 아닌 관저에서 원하면 모습으로, 메시지로 여론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의 말보다 간편하면서 강력한 여론 전용 카드를 다시 회복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요,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면 어쨌든 직무는 계속 정지되지만 막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부 공개 활동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직접 활발한 외부 활동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본편은요, 구속 취소가 아니라 헌재의 탄핵 심판입니다. 여론전에 몰두하겠다면서 굳이 헌재를 자극할 정도의 액션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대신 대통령이 나가지 않아도 안으로 자유롭게 사람을 들일 수는 있습니다. 1일 1회만 가능하던 구속 당시 구치소 접견과 달리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하니까요. 이 역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회복한 정치적 활용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도 떠오르네요. 이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옥중 정치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럼 이제 관저 정치가 되는 겁니까? 네,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관저로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여당 역시 대통령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친윤 중진 의원이요. 지도부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지 않았느냐라면서요. 밖에 나와 있는 대통령을 지도부가 훨씬 더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석방되는 즉시 만남을 갖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여론도 결집하고 당도 다시 결집시키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주말부터 만난다는 건 일단 검찰에 아직 항고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야당은 어떤 거예요? 좀 많이 당황하는 겁니까? 당황했다기보다는요. 야당은 이런 여론전하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탄핵 심판엔 영향이 없다라고 자신하는 분위기고요. 일단 그래서 주말 집회에도 총동원을 내리면서 여론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유리한 여론을 끌어가기 위한 여야의 막바지 경쟁이 정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을 환영하면서 이제 남은 건 탄핵 심판 기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도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내심 기각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친윤 인사들은 일제히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남은 건 탄핵 심판 청구 각하라고 말했고, 김기현 의원도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구속 취소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헌재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조배숙 의원도 이 여세를 몰아 탄핵 기각까지 이어가자고 여론전을 시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공정하게만 하면 이거는 각하될 일입니다. 당 지도부는 기각을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기각 기대감을 감추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0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은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탄핵 심판과 구속 취소 결정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파로 헌재의 선고가 지연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 판단이 영향을 줘선 안 되지만 헌재도 어쩔 수 없이 냉각기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수처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 법원도 대통령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잘못을 인정한 거라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퇴 촉구를 넘어 수사, 구속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 해석은 달랐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수사가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사필 규정이라며 공수처의 서부지법 영장 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수사하라며 직접 겨냥했습니다.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대통령이 불법 체포가 이루어진 건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이 내린 거잖아요. 오동훈 공수처장 이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수사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오동훈 처장을 구속 파면하라거나 명예와 자존감, 책임감이 있다면 구차하지 않게 즉각 사퇴하라는 날선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인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유감이라면서 오늘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 그 고리를 끊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등에 대한 절차상 오류를 고려한 것일 뿐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 민주당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법원의 판단은 수사 가능하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구속기일 혼돈이 계산된 착오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즉각 석방이 아니라며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검찰은 지금 공수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수사 자료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요.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죠.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영장 일련 번호 일부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자료에 영장 일련 번호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영장을 청구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일부 자료를 뺀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 중 비어있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까?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 영장 신청에 대비해 미리 번호를 빼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적 없다고 보낸 답변서는 파견 직원의 착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답변으로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상부 보고도 없이 직원이 국회에 답변서를 보낸 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공석인 수사기획관 대신 직무대행인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직원이 보고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을 특정해달라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공수처 측은 차 부장은 지난달 11일부터 직무대행이었고 국회 답변 당시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는 기자, 법조팀 자연길 차장 다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탄핵 심판 일정을 정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을 보면 단순히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있느냐,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판단을 놓고 재판부가 복합적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오늘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 결론에 영향을 주느냐를 떠나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관돼 있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정을 정하는 데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헌재는 표면적으로는 헌법 위반만으로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고 헌법 위반 부분만 따져달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구속 취소 결정은 내란죄 형사재판부에서 나온 겁니다. 어차피 내란죄는 빼놓고 헌법 위반만으로 결론을 낸다면 파면이냐 인용이냐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 고심이 깊어질 거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법리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파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속 취소 여부는 탄핵 심판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탄핵 심판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당장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부담이 그만큼 적은 거죠. 만약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기각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속이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탄핵 기각된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 점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여부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이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딱 굳힌 상태는 또 아니라면서요? 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직전까지 매일 평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을 파면할지 탄핵을 기각할지를 놓고 토론 중인데요.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 중에 하나가 헌재 결론과 법원 판단이 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점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부가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고 결론 냈는데요. 나중에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나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탄핵 여부 결심을 굳힌 헌법재판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재판관이라면 헌재 결론과 형사법정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 이 점을 놓고 고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법원 결정 이후에 여당은 공수처를 향해 맹공을 지금 퍼붓고 있거든요. 공수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체면을 구기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오늘 법원이 판단한 수사권 문제나 구속 날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무리하게 체포와 구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공수처는 수사기록 누락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도 공수처가 굳이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두 곳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 주장이 틀렸다고 한 건 아니다. 입장을 냈습니다. 예. 네, 오늘 공수처가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뒤에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내놓은 결정문에 대해서도 의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정문 일부 내용은 법원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측 주장을 요약한 거라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속시한을 넘겨서 기소가 됐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검찰에 넘길 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 점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의 주장은 한 반만 맞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자연길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로도 좀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이 변수는 생겼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 현재로선 다음 주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다음 주 초 선고 일정과 함께 생중계 허용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열흘째인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선고 2, 3일 전에 밝히는데 사실상 다음 주 중후반부로 선고 기일이 넘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재로선 헌재가 오는 10일 선고일을 공개해 13일 목요일 선고하거나 오는 11일에 날짜를 공지하고 14일 금요일에 선고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가 매일 진행 중이라며 선고 기일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 출석한다면 역대 최초로 탄핵 선고 주문을 직접 듣는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과 선고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선고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 선고기일이 잡혀야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됩니다. 반대로 기각하면 윤 대통령 석방 여부에 따라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외부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세컨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았다고 SNS에 올린 답변서입니다. 헌재 명의의 휴대전화 목록으로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 각 8만 9천 원도 헌재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유관기관 대외 업무 지원과 상시 업무 연락을 위해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휴대전화 외에도 세컨드폰을 지급받고 있다며 외부 접촉을 자제해야 하는데 왜 필요한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국민 앞에 오해받을 처신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세컨드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그 소통의 대상이 누구인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연구관 등과 통화할 때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라며 비화폰 기능이 없는 일반 기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굳이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소통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미루는 헌재를 향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주판화를 튕긴다며 빨리 선고하라고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주판화를 튕기는 동안 국정 마비와 국정 불안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한 총리의 탄핵이 적절한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한 차례 한 총리를 불러 변론을 들은 뒤 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 일정조차 확정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평일을 진행했으면 더 따지지 말고 빨리 결론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국정 혼란을 방관하는 것은 붓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탄핵기가 결정문 쓰는데 하루면 충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요구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기록 추가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의 인터뷰 전날 사전 접촉이 있었던 건데 자세한 내용은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통화와 관련해 양심 선언을 제안한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고 해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의 동창들을 회유해 가짜 양심 선언을 하게 했다는 거냐며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상대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며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를 두고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이 인터뷰 전날 이미 김병주 의원 측이 곽 전 사령관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 단장이 김병주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이 무슨 우연히 만난 거냐며 전날 미리 전화해서 질문 사항도 불러줬으면서 왜 그건 이야기 안 하느냐고 측근에게 토로했던 겁니다. 민주당이 인터뷰 사전 조율에 대한 잘못된 해명을 내놓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김병주 의원의 곽 전 사령관 인터뷰가 우연히 만났다가 성사된 거라며 회유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간 것이고 그때 갑자기 만나서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회유할 겨를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의 음성이 녹취된 통화 상대방이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이라는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 만큼 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행 체제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채널A에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최대행 체제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이들의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대행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군 당국에 지시했고
복지부엔 연금개혁 관련 내용을 여당에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기관과 인사에 대한 경계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헌재 및 재판관 테러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 자체를 취소하라는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이미 다 체증이 거의 다 됐죠.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건강을 잘 챙기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수처는 처음부터 수사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더불어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해서도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찌감치 차기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무효니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인다며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해 공정하게 재판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민주당 지도부 분주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시간여 만에 긴급 의총은 마무리됐지만 검찰의 항고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 전 의원에게 국회 주변 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전망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안국역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에 참여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대표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항고를 압박하는 규탄 대회를 여는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검찰과 짰다는 발언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가 비명 행사 공천 자액을 인정한 꼴이라며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오버, 실수한 거라며 얼른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 공천 당시 비명 행사를 인정한 꼴이라는 겁니다. 제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소위 배제한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총선 공천에 관여한 대표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 그거 왜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인정한 꼴이 돼버리고 있어요. 비명계도 일제히 이 대표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와 오찬한 박용진 전 의원은 또다시 바보가 된 느낌이라며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대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회동을 조율 중이던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사과와 답변을 먼저 듣고 만나겠다며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은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죠. 아, 그런가요? 네,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고요. 상처받은 또 의원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저는 대신 제가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 가볍게 했던 얘기인데 그것이 과하게 해석되고 평가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비명계 이광재 전 의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아빠 찬스로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감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징계도 없이 직무 배제 조치만 내렸다가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스로 그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퇴나 이런 의사를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인 직무배제 조치만 내렸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게 현대판 음소지 아니겠습니까? 쪽팔리는 거는 잠시고 경제적 이득은 영원하다. 정말 염치가 없구나. 선관위는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고 당사자가 채용 비리에 관여했는지 내부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의 잦은 사퇴를 바랬지만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직무 배제된 직원 10명 가운데 사직서를 낸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오류로 확인됐죠. 공군이 조사해보니 좌표를 나타내는 숫자 7개 가운데 1개가 잘못 입력돼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데요. 충격이 가시지 않은 경기 포천시 오폭 사고 현장을 최재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어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난 경기 포천시 노곡리의 모습입니다. 성당 앞에 떨어진 폭탄은 이렇게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어림잡아 가로 4m, 세로 2m, 깊이가 2m 정도 되는데요. 성인 남성 5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어젯밤 취재진이 만난 노곡리 주민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음씨부터 우울해요, 우울해.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내 마음이 심지가 아주 되게 그렇잖아요. 폭탄 충격으로 곳곳이 부서졌고 내부로까지 유리 파편이 튀어 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오면서도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오늘은 못 자요.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당분간 못 잘 것 같아요. 어제 노곡리에 떨어진 폭탄은 총 8발. 군 당국은 이 중 3발이 군부대 안에도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부상자 14명이 추가로 집계돼 전체 부상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 7자리 숫자 중 한 자리를 다르게 입력한 것이 오폭의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군의 늑장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탄이 떨어진 지 1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에 반해 공군은 20분이 지나서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한 겁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된 건 그로부터도 16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0일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네, 1년 넘게 갈등을 겪어온 의대 정원 문제. 정부가 결국 내년엔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로 복귀하는 조건입니다.
의대생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와 협박뿐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원점 복귀입니다. 단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어청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은 철회하고 올해와 같은 5,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사학번과 이유학번을 함께 교육하는 4가지 모델을 공개하면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대신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과 재적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교수님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학생들과 소통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 의대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다들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고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한해 관세를 유예하겠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대부분 품목을 같이 유예하겠다고 한 건데요. 오락가락 행보에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4월 2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수입차에 한해서만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적용 대상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즉 USMCA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합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유입 차단 노력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No, nothing to do with the market. I'm not even looking at the market because long term, the United States will be very strong.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를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관세가 물가 상승을 불러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하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폐렴으로 3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황의 감사 메시지가 육성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 후 처음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신도들로 가득 찬 광장.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추기경이 연단 위로 올라옵니다. Carissimi confratelli, consorelle, prima di iniziare tutta la preghiera, mi hanno chiesto di condividere con tutti voi una bellissima notizia, un bel dono. 지난달 14일 양쪽 폐에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숨이 차 버거운 듯한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Agradezco de todo corazón las oraciones. 메시지를 들은 수녀들은 활짝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이번 메시지는 교황이 입원한 뒤 공개한 첫 목소리입니다. 교황청은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애정어린 메시지와 기도회에 감동한 교황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8세인 교황은 기관지염이 양쪽 폐의 폐렴으로 악화돼 입원했으며 입원 기간 2차례 호흡기 위기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청은 이날 교황이 사흘째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늘도 호흡부전 증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황청은 의료진이 여전히 신중하게 예후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냉탕, 누가 온탕입니까? 네, 오늘 오후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 정치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지도부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으로 갈렸습니다. 자, 온탕은 여당인 것 같아요. 권영세 위원장 미소가 눈에 띕니다. 네, 요즘 웃음기 없던 권 위원장 미소가 보였고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지도부와 기쁨의 악수 나눴습니다. 냉탕, 민주당은 긴급 의총 열고 지도부 회의 열고 분주하던데요. 네, 이 박찬대 원내대표, 또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 들어서는데 표정은 한결같이 얼어있죠. 이 이재명 대표도 말 아꼈습니다. 민주당만큼 여성 정책에 관심 있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부정당하게 하겠습니다. 즉시 석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치인은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소식은 모릅니다. 구속이 취소됐어요. 네. 참으로 바람직한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작 불이 난 집보다 옆집이 더 불 붙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했다는 발언, 당 내부에는 폭탄을 던진 꼴인데요. 정작 옆집인 국민의힘이 더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구태여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고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정치 보복을 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숙청, 정치 보복, 정치 공작, 말 바꾸기, 정치인 이재명의 민낯입니다. 통합하자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알았냐? 가장 위험한 정치인 1위가 이재명. 신이 난 모양새인데 노리는 게 있겠죠? 네, 야권 분열, 즉 갈라치기에 불도 붙이고요.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소환하고 일석이조라는 거죠. 이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공직선거법 2심 기다리고 있는 분이잖아요. 중한형을 받았으면 자중하거든요. 녹취라도 하나 들고 나오던가 증거를 없는 상태에서 자당 정치인들을 저격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항소심에 내야 될 것 같은데. 탄원 하나 쓰셔야 돼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자, 한동훈 전 대표와 대학생 어제 만났는데 소동이 좀 있었나 보죠? 네, 어제 한 대학생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거에 받았던 사인 종이를 이 면전에서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대화하면서 오해 풀었다고 어제 기자들에게 해명했는데요. 이 학생의 오늘 설명은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뭐 반전의 반전인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 대학생에게 연락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친중좌파 아닌 이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사인 종이를 찢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해 풀리지 않았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얼떨결에 사인 받고 사진 찍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찢었다는 건 다시 받은 사인인 건데 그건 또 왜 찢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언론에 알린 사실을 두고 이 거짓 해명을 퍼뜨린 거라면서 또 한 번 배신했다고 지적하던데요. 이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재준 의원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강제로 사인받게 할 능력도 없다면서 동의받은 뒤에 사인받고 사진도 찍은 거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입장 밝혔습니다. 사인지를 갖고 와서 퍼포먼스를 하신 건데요. 그것도 뭐 정치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도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다고 마음이 금방 바뀌시진 않겠죠. 요즘 정치인들 MZ세대 마음 잡기에 분주하죠. 하지만 마음만큼 되지 않는 게 있나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이 오늘 바로 풀려날지 검찰이 바로 석방지휘를 할지에 달려 있지요. 검찰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송정현 기자. 자, 검찰 입장에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게 오늘 오후 2시쯤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6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아 윤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에 즉시 석방을 지휘할 수도 있지만 7일 안에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온 뒤 대검과 수사팀에선 대응 방안을 놓고 긴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조항이 명문화돼 있는 건 맞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에 이런 결정을 제시하면서 검찰에 항고 없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뿌연 하늘이 걱정입니다. 날이 풀리며 대기가 정체되자 먼지가 쌓이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종일, 충청은 오전에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 남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양은 제주에 5에서 10, 남부에 5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날은 포근합니다. 기온은 차츰 올라서 다음 주에는 서울 15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권입니다. 서울 2도, 강릉 3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만큼 포근합니다. 서울 10도, 대구 12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륙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를 중심으로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기소할 때까지의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수사 범위와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라는 초유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공수처가 기본을 안 지킨 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혼란 부른 무원칙.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